결혼한 지 3년, 나, 김지영은 중소기업 마케팅팀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남편 이준호와는 소개팅으로 만나 1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신혼이었지만 결혼 초부터 시어머님 박영자의 가르침이 시작됐다. 지영아, 며느리는 시집의 살림꾼이야. 아무리 직장에 다녀도 집안일은 챙겨야 한다. 처음엔 당연한 말씀이라 여겼다. 문제는 이 가르침이 시누이 미경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날이었다. 시댁 거실에서 친척들과 모여 세배를 하고 있었다. 미경이는 앉아 있어. 피곤할 텐데. 지영아, 부엌에 있는 과일 좀 가져오렴. 시어머님은 미경을 마치 귀한 보물처럼 다뤘다. 미경은 나와 비슷한 또래였지만 주방에 발 한 번 들이지 않았다. 명절 내내 친척들 앞에서는 웃으며 대했지만 부엌에서 홀로 설거지를 할 때면 서러움이 밀려왔다. 우리 미경이는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얼굴도 예쁘고 어쩜 이렇게 다 갖췄니? 시어머님이 늘 하는 말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를 흘끔 쳐다보며 한숨을 쉬셨다. 지영이는 좀 부족해도 성실하니까.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다. 남편 준호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침묵했다. 어머니가 너무 옛날 분이라 그래. 그냥 넘어가. 준호의 이 말에 의지에 참고 또 참았다. 시누이 미경도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점점 어머님의 편애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호와 둘이 있을 때였다. 준호야, 어머님이 왜 그렇게 미경 씨만 챙기시는 걸까? 미경이가 막내라서 그런 거지. 그냥 넘어가. 늘 같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은 심각해졌다. 시어머님은 내게 집안 대소사의 모든 일을 떠맡기면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 며느리가 살림을 못해서라고 탓했다. 미경은 그런 상황을 은근히 즐기는 듯했다. 시어머님 앞에서는 언니, 힘들죠?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다. 속으로 사귀는 날이 많아졌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그저 웃으며 넘겼다. 시어머님의 차별이 극에 달한 건 미경이 남자친구를 소개하면서부터였다. 강민석이라는 남자였는데 동네 정신과 의원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한다고 했다. 처음 미경이 민석을 데려온 날 시어머님은 그를 유심히 살폈다. 어디서 일하신다고요? 강남 정신과의원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합니다. 민석이 공손히 대답했다. 시어머님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활짝 웃었다. 아, 그럼 의사시네요? 아니요, 저는 상담사입니다. 심리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시어머님이 그의 말을 끊었다. 병원에서 일하시니까 의사라고 보면 되죠. 앞으로 열심히 하면 의사 되실 수도 있잖아요. 민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미경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민석은 뭐라고 정정하려다 미경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님이 내게 속삭였다. 맞지? 우리 미경이는 의사랑 만나. 너는 준호 만나서 고생이지만 미경이는 앞으로 편하게 살겠다. 어머님, 민석 씨는 의사가 아니라 상담사라고 했어요. 아이고, 병원에서 일하는 거면 다 거기서 거기지. 어차피 의사 밑에서 일하다 보면 나중에 병원 차릴 수도 있잖아. 미경이가 복이 많아. 가슴이 아팠다. 마치 내가 준호와 결혼한 것이 실패한 선택인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님의 태도가 서글펐다. 그날 밤 준호에게 말했다. 어머님이 민석 씨를 자꾸 의사라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그래,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잖아. 상담사라고 했어. 의사가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말했는데 어머님이 자꾸 의사라고 하시는 게 이상해.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별거 아니야. 어머니는 그냥 미경이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시는 거지. 며칠 후 시어머님은 이웃들에게 우리 미경이가 의사랑 사귄다고 자랑하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 교회 친구들, 심지어 택배기사에게까지 말했다.
우리 사위가 될 사람이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요즘 정신과가 대세잖아요. 미경도 이런 시어머님의 말을 정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기는 듯했다. 점점 미경의 태도도 거만해졌다. 가족 모임에서 미경은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민석 오빠가 병원에서 환자들 치료하느라 너무 바빠요. 요즘 정신과는 대기 환자가 많거든요. 민석은 처음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점차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는 듯했다. 오히려 미경의 거짓말에 맞춰주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나를 따로 불렀다. 지영아, 미경이 결혼식 준비해야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줘. 네. 미경 씨가 결혼해요? 응, 민석이랑 약혼했어. 곧 결혼할 거야. 의사 사위를 얻게 되다니 너무 기쁘다. 시어머님은 내게 미경의 결혼 준비를 돕도록 지시했다. 예식장 알아보기, 청첩장 주문하기, 심지어 미경의 웨딩드레스 쇼핑까지. 어머님, 제가 회사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서. 뭐, 신우이 결혼식도 못 도와줄 거야? 너무하네. 시어머님의 말에 결국 휴가를 내고 미경의 결혼 준비를 도왔다. 내가 고생하는 동안 미경은 마치 공주처럼 모든 서비스를 받았다. 그렇게 미경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무렵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 미경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 있어? 내가 물었다. 준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준호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시작했다고 했다. 갑자기 왜? 신입도 아니고. 프로젝트 몇 개가 연속으로 실패하면서 팀이 해체됐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팀 전체가 정리됐어.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호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강한 척했다. 걱정 마. 금방 새 직장 구할 거야. 내 경력이면 어디든 갈 수 있어. 하지만 준호의 자신감과 달리 취업 시장은 냉혹했다. 그의 나이와 경력은 오히려 새 직장을 구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 면접에 몇 번 가봤지만 모두 불합격이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준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매일 이력서를 보내고 취업 사이트를 확인했지만 점점 그 빈도가 줄어들었다. 대신 컴퓨터 게임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준호야, 오늘은 어떻게 됐어? 퇴근 후 물었다. 별거 없어. 연락 온 데 없어. 그는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렇게 3달이 지났다. 준호의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이제 우리 집 생계는 내 월급에 의존하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님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였다. 어머님께는 말씀 안 드릴래? 적어도 새 직장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말할게. 어차피 숨길 수 없을 거야. 다음 주말 시댁 방문 날이었다. 준호가 퇴직 사실을 시어머님께 털어놓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다. 뭐, 회사를 그만뒀다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놀랍게도 시어머님은 준호보다 나에게 더 화를 냈다. 지영아, 너는 남편이 이렇게 된 걸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옆에서 잘 도와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당황스러웠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님, 저도 최근에 알았고 준호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 했어요. 핑계마. 내가 살림을 더 알뜰하게 했으면 준호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 거야. 여자가 부지런해야 집안이 든든한 법이야. 황당했다. 준호의 퇴직이 어떻게 내 살림 솜씨와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준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울분을 터뜨렸다. 준호야, 어머님이 왜 나한테 화를 내셔? 내 퇴직이 내 잘못인 것처럼.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옛날 분이라 그래. 넘어가자.
항상 같은 말뿐이었다. 준호는 시어머님을 변호하기에 바빴고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한편 시어머님은 준호의 실직 사실을 미경에게는 비밀로 했다. 여전히 미경의 결혼 준비는 화려하게 진행됐고 시어머님은 우리 미경이는 의사랑 결혼해서 앞으로 편하게 살 거야라고 자랑했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도움은 더 많아졌다. 미경의 혼수 쇼핑, 예물 고르기, 웨딩홀 방문까지. 내가 직장일로 바쁘다고 말해도 시어머님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지영아, 내가 회사 다니는 건 취미 같은 거잖아. 시집일이 먼저야.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준호가 옆에서 눈치를 주어 참았다. 준호의 실직 상태가 길어지면서 우리 부부 사이도 점점 어색해졌다. 준호는 하루 종일 게임하거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집안일은 전혀 돕지 않았고 구직 활동도 점점 뜸해졌다. 준호야, 이제 정말 직장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알바라도. 알아, 나도 답답해. 근데 내 나이에 알바는 좀. 우리의 재정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내 월급으로는 대출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빠듯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님은 미경의 결혼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오빠로서 동생 결혼에 얼마는 내야지. 미경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준호의 취업은 여전히 안 풀렸고 집에서는 게임만 하는 남편을 보며 점점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니 시어머님이 거실에 앉아 계셨다. 깜짝 놀라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아까. 준호가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돼서 왔지. 준호는 소파에 누워 게임하고 있었다. 시어머님은 그런 아들의 모습은 못 본 척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가 이게 뭐니? 반찬도 없고. 이러니 준호가 취업도 못하지. 일주일치 반찬이 가득했는데도 시어머님 눈에는 텅 빈 것으로 보였나 보다. 그리고 냉장고 반찬과 취업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제가 주말마다 반찬해두는데 그게 반찬이야? 며느리가 성의가 없어. 남편 취업도 못 도와주고. 시어머님은 내 부엌을 점령하고 요리를 시작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불쑥 우리 집에 나타났다. 가방에 식재료를 잔뜩 들고 와서는 준호 반찬 만들어 둘게라며 부엌을 장악했다. 문제는 그게 도움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진다는 점이었다. 시어머님은 요리하면서 계속 잔소리를 했다. 지영아, 내가 살림을 제대로 했으면 준호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남자는 아내가 잘 뒷바라지 해줘야 성공하는 법이야. 참을 수 없어 준호에게 말했다. 어머님이 자꾸 불쑥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 우리 생활이 불편해. 뭐가 불편해? 어머니가 우리 걱정해서 오시는 건데. 그건 알지만 매번 나를 탓하고 내 취업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는 게 힘들어. 준호는 짜증을 냈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도와주려고 그러시는 거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한편 미경의 결혼식 준비는 더욱 화려하게 진행됐다. 시어머님은 의사사위를 맞이하는데 모든 정성을 쏟았고 나에게도 끊임없이 도움을 요구했다. 지영아, 미경이 신혼집 커튼 달아주러 가자. 내가 키가 크니까 도움이 될 거야. 어머님, 제가 이번 주 프로젝트 마감이라 시간이. 회사 일은 원래 그런 거야. 가족이 먼저지. 너도 앞으로 준호 취업에 신경 써야지. 시어머님의 이런 태도에 점점 지쳐갔다.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압박, 집에서는 백수 남편의 무기력함, 거기에 시어머님의 끊임없는 잔소리까지. 삼중고에 시달렸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술에 취해 귀가했다. 새벽 2시였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친구들 만났어. 오랜만에 술 좀 마셨지. 그의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떨어졌다. 고급 술집에서 80만 원어치 술을 마신 기록이었다. 실직 상태에서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왔는지 의아했다. 이게 뭐야? 이런 비싼 곳에서 술 마실 돈이 어디 있어?
준호가 짜증스럽게 영수증을 낚아챘다. 친구가 쏜 거야. 뭐 문제 있어? 문제 없어. 그런데 집에는 생활비 부족하다면서 이렇게 비싼 술은 마실 수 있구나. 며칠 후 시어머님이 또 불쑥 찾아왔다. 이번에는 미경의 결혼식 청첩장을 들고 왔다. 지영아, 이거 너희 회사 동료들한테도 돌려. 미경이가 의사랑 결혼한다고.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어머님, 제 회사 동료들은 미경 씨를 모르는데요. 그래도 돌려. 사람들이 우리 미경이가 의사랑 결혼한다는 거 알아야지. 그러면서 시어머님은 거실에서 게임하는 준호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이제 정신 차려. 너희 동생 결혼식인데 형으로서 체면도 있잖아. 그 말에 준호가 반발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이력서 넣고 면접도 보고. 거짓말이었다. 준호는 이미 몇 주째 구직 활동을 포기한 상태였다. 시어머님은 부엌으로 나를 불렀다. 지영아, 준호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남편 뒷바라지 좀 제대로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왜 모든 게 제 탓이에요? 준호도 성인이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시어머님의 눈이 커졌다. 뭐,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그때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시어머님이 화가 나서 손을 휘두르다 친 것이었다. 이 며느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다. 준호야, 이런 여자랑 어떻게 살아? 준호가 부엌으로 달려왔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내 마누라가 날 무시해. 다 너 때문이야. 취업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어머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내가 그릇을 깬 것도 아니고 시어머님께 무례하게 행동한 것도 아닌데 모든 상황이 내 탓이 되었다. 미경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준호의 취업은 여전히 안 풀렸고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시어머님은 미경의 결혼식을 위해 준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 준호야, 미경이 결혼해 형으로서 얼마 내야지? 어머니, 제가 지금 수입이 없어서. 그래도 동생 결혼인데 얼마는 내야지. 지영이가 벌고 있잖아. 결국 우리는 신용카드 빚을 내서 200만 원을 미경의 예물 비용으로 냈다. 시어머님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갔다. 결혼식 전날 미경의 신혼집 청소를 돕고 있을 때였다. 미경이 민석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내일 결혼식 때 병원 얘기는 조심해서 해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올 거라고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는데. 귀가 솔깃해졌다. 전화를 끊은 미경에게 물었다. 미경 씨, 민석 씨 동료들이 많이 오나 봐요? 미경이 당황한 듯 얼굴을 붉혔다. 아, 네. 몇 명 올 거예요. 민석 씨는 정확히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상담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미경의 표정이 굳었다. 언니, 그건 언니가 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오빠는 병원에서 일해요. 무례한 말투에 당황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다. 결혼식 당일 웨딩홀에 도착하자 시어머님이 들뜬 목소리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사위가 의사라서 병원 동료들도 많이 오셨어요. 시어머님 곁에서 인사를 하던 중 민석의 어머니와 마주쳤다. 그녀의 표정이 어색했다. 안녕하세요. 지영 씨죠? 미경이 옳게 되시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석의 어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님께서 계속 우리 민석이를 의사라고 소개하시는데 사실은. 그때 시어머님이 다가와 우리 대화를 끊었다. 아이고, 사돈어른.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이쪽으로 모시지요. 식이 시작되기 전 웨딩홀 로비에서 민석의 친구들로 보이는 일행을 마주쳤다. 그중 한 명이 민석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석아, 축하한다. 근데 왜 다들 널 의사라고 부르지? 웃기네. 아, 그게
장인어른이 그러시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 말을 듣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민석은 정말 상담사였고 시어머님과 미경이 그를 의사라고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시어머님은 여전히 의사 사위를 자랑했다. 특히 친척들 앞에서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사위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느라 너무 바빠요. 오늘도 결혼식 전에 급한 환자가 있어서 병원에 들렀다 왔대요. 민석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경은 오히려 그런 거짓말에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오빠는 병원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한 친척이 민석에게 다가가 물었다. 사위, 어디 병원에서 일하신대요? 제가 요즘 불면증이 심해서 상담받고 싶은데. 민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하기 전에 미경이 끼어들었다. 아, 오빠는 지금 너무 환자가 많아서 새 환자를 못 받고 있어요.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야, 민석 씨가 정말 의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고 있었어. 상담사라고 들었어. 그런데 왜 다들 의사라고 속이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그렇게 큰 문제야? 그 말에 화가 났다. 시누이와 시어머님의 거짓말을 준호까지 덮어주고 있다니. 결혼식 다음 날 시어머님이 또 우리 집에 찾아왔다. 이번엔 결혼식 사진을 들고 왔다. 지영아, 봐. 이렇게 잘 나왔지? 우리 의사 사위랑 미경이. 참을 수 없어 입을 열었다. 어머님, 민석 씨는 의사가 아니라 상담사 아닌가요? 시어머님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일하니까 의사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민석 씨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민석 씨는 정신과 의원에서 일하는 심리상담사래요. 시어머님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화를 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의사야. 넌 자꾸 미경이 흠잡으려고만 하지. 흠잡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시어머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준호야, 이리 와봐.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내 마누라가 미경이 남편 흉을 봐. 의사 아니라고 말하고 다닌대. 준호는 나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지영아,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을. 시어머님과 준호 모두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나만 이 상황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미경의 결혼 후 시어머님은 더욱 의사 사위 자랑에 열을 올렸다. 이웃들에게 우리 사위는 병원장이 될 제목이라며 과장된 이야기를 퍼뜨렸다. 심지어 준호에게도 너도 동생처럼 의사 같은 사람 만났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라며 비교했다. 미경과 민석의 결혼 한 달 후 시어머님이 모든 가족을 불렀다. 다들 모여 미경이네 집들이를 겸해서 민석이 생일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어. 내게는 음식 준비를 지시했다. 지영아, 너는 음식 준비해. 의사 사위 생일인데 성의 있게 해야지. 이번에도 내가 휴가를 내고 음식을 준비했다. 준호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게임만 했다. 그날 저녁 시댁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미경의 새 아파트는 넓고 고급스러웠다. 시어머님은 자랑이 대단했다. 우리 사위가 병원에서 잘 나가서 이런 좋은 집에 살아요. 앞으로 병원 개업하면 더 잘 살 거예요. 민석은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미경은 당당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르기 전 시어머님이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 의사 사위 건강과 성공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지만 나는 망설였다. 그때 민석의 어머니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저도 이 상황이 불편해요. 우리 아들은 의사가 아닌데. 결단의 순간이었다. 이대로 거짓말이 계속되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시어머님이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보았다.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민석 씨는 의사가 아니라 상담실장이에요. 순간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미경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노려봤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시어머님이 소리쳤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의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심리상담사입니다. 정신과 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미경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오빠, 왜 그런 말을 해? 언니가 뭔데 이런 자리를 망치려고. 민석의 어머니도 일어섰다. 저희 아들은 처음부터 상담사라고 밝혔어요. 의사라고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님은 충격에 빠진 듯했다. 그럼 미경이가 거짓말을 한 거야?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경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왜 그렇게 의사에 집착해요? 오빠가 상담사라고 해서 뭐가 문제예요? 엄마가 자꾸 의사라고 말하니까 저도 그냥 따라간 거예요. 시어머님은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 배신감이 역력했다. 근데 내가 왜 거짓말을 했어? 엄마한테. 방 안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민석의 가족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 의사 사위 거짓말이 폭로된 후 미경의 집들이 자리는 싸늘하게 마무리됐다. 모두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를 떴고 시어머님은 충격에 빠진 채 멍하니 앉아 계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격분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미경이 망신 주려고? 망신 준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한 거야.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내가 나서서 말할 일은 아니었잖아.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누가 말해? 너는 시어머님이랑 미경이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뒀잖아. 준호는 말문이 막힌 듯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 사이의 냉기는 계속됐다. 준호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그가 샤워하는 동안 확인해보니 모르는 여자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빠, 오늘 몇 시에 만나? 지난번처럼 호텔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호기심에 이전 대화를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준호가 이 여자와 몇 달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건 이 여자가 준호의 돈을 빌려간 흔적도 있다는 점이었다. 오빠, 이번에 100만 원만 더 빌려줘. 곧 갚을게. 알았어. 오늘 만나서 줄게. 근데 지영이 몰래 해야 해.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나오는 순간 핸드폰을 들고 그에게 보여줬다. 이거 뭐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봐? 그게 중요해? 넌 백수면서 어디서 여자를 만나고 돈까지 주는 거야? 그 돈이 어디서 났어? 준호는 말을 더듬었다. 그냥 옛날 동료야. 잠깐 어려워서 도와준 것뿐이야. 거짓말 마. 호텔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도 있어. 넌 나한테 취업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여자 만나러 다녔던 거야?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미안해. 난 정말 취업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안 됐어.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다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한테 준 돈은 어디서 난 거야? 내가 백수인데.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카드. 내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았어. 천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준호는 내 모르게 카드로 현금을 뽑아 다른 여자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 짐 싸. 이혼하자. 지영아, 제발. 다시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시어머님이 서 계셨다. 얼굴이 붓고 눈이 충혈된 것으로 보아 밤새 울었던 것 같았다. 지영아, 어제는 미안했다. 내가 옳았어. 시어머님이 거실로 들어서다가 긴장된 우리 모습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 시어머님 앞에서 준호의 외도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어머님, 준호가 바람 피웠어요. 증거도 있어요. 시어머님의 눈이 커졌다. 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무슨 소리야? 준호가? 그때 내 핸드폰에 영상이 도착했다. 미경에게서 온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준호가 어떤 여자와 호텔 로비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님이 영상을 보며 물었다. 미경이가 보냈어요. 준호와 그 여자를 우연히 목격했나 봐요. 시어머님이 준호에게 돌아섰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어떻게?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시어머님이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 어미가 아들 편만 들고 며느리를 이렇게 홀대했네. 놀라운 반전이었다. 평생 아들만 편들던 시어머님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그러나 이미 내 마음은 굳어져 있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다. 준비해둔 것이었다. 이혼하겠습니다. 준호 씨가 카드 빚진 것도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갚을게요. 대신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어요.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 돼. 지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제발. 하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다. 더 이상 거짓말과 배신, 무시로 점철된 삶은 살 수 없었다.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당신은 매번 어머님 뒤에 숨어서 나를 탓했고, 이제는 다른 여자까지 만났잖아요. 놀랍게도 시어머님이 내 편을 들었다. 준호야, 내가 잘못했어. 지영이한테 무릎 꿇고 빌어.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어? 어머니까지 지영이 편을 들어요? 저도 할 말 있어요. 지영이가 미경이 망신 주고. 시어머님이 준호의 말을 끊었다. 그건 지영이가 옳았어. 미경이가 거짓말했던 거야. 민석이 어머니께 다 들었어. 처음부터 의사 아니라고 얘기했대. 미경이가 거짓말한 거라고. 한 달 후 이혼 절차는 깔끔하게 마무리됐다. 내 명의로 된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회사에서도 팀장으로 승진했다. 어느 날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영아, 가끔 연락해도 될까? 네, 어머님. 미경이가 이혼했어. 민석이가 미경이 거짓말하는 습관을 견디지 못했대. 그랬군요. 준호는 여전히 취직도 못하고. 내가 정말 아들만 편들지 말 걸 그랬어. 시어머님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